지금부터 22 골목골목 울산을 잇다 인문공감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환경 문제로 오늘 콘서트가 진행될 건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산해수욕장을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물고기가 떼죽음이 돼 있는 걸 봤습니다. 환경 문제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내 바로 코앞에까지 왔구나라는 걸 절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우리의 모든 것, 자크르 독서단과 어울림 팸플릿 동호회에서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2부는 마음으로부터 윤은숙 화가와 윤미애 선생님이 맡아주실 예정이신데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윤은숙 화가가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철 시골 큐레이터 선생님이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신앙송은 망원경의 윤미애 선생님이 맡아주실 건데요. 꼭 전문 신앙송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께서 나와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야기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시민인문학교 인문숲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고요. 울산광역시 민간협치센터 시민참여 리빙랩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자크르 독서단에서 나와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하라경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는 남곡동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과 비건 베이커리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양식, 몸의 양식 둘 다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아주 흔쾌히 이렇게 했다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더 앞서가지고 앞에 서는 게 되게 주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로 정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책의 제목이 그대로 따온 거는 이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니 뭐라도 하자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고, 제가 처음 이 책을 잡았을 때는 이것을 당연히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꾼다. 근데 책을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작가의 의견에 심하게 동조가 되면서 이것은 기후위기가 아니다. 다른 뭔가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각자의 이것을 내 삶을 바꾸고 있는 모든 것, 가장 큰 것,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도 좀 긴장을 풀고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가끔입니다. 가끔 두려워 꿈에 잠기곤 해.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이 좋고 난 좋고
가는데 도로 덧대고 자주 깊은데 그래 비가 내린다 호수 나간다 물에 잠긴다 태풍이란다 가는이란다 빙하 물린다 바다가 뜨겁다 너무 덥단다 불이 나네 나는 농사도 짓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네 다같이 잘 살고 싶네 근데 탄소 배출에 석탄 투자해 내연기관 자동차 그대로 뻘소리해 원자력 한대 해야 이래 3차 산업혁명 강등 뿌려 꿈에 잠기고네 미래 상상할 수 있나 계획할 수 있나 바꿀 수는 있나 기울이 기울이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일까 찾을 수는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나 꿈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땅이 잠긴 나라들 농사가 망한 국민들 코로나 걸린 사람들 사회 적격자 회의하는 낮은 곳에서부터 노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이는 청소년인데 이 노래를 만들고 좀 지나고 나서 부르기가 되게 주저하게 됐답니다. 노래 가사 한 구절 때문인데 노래 가사 중에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후위기에 눈뜨고 활동을 하면서는 앞으로 닥쳐올 그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나 이런 거에 두려움이 되게 컸는데 돌이켜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이 불행의 도가니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뜻 노래를 부르기가 굉장히 주저되더라는 섬세한 그런 후기를 그 노래 밑에 댓글에 달아놓은 걸 봤습니다. 어쩌다 저는 이 자리에 온 걸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 하면 그냥 헐벗은 북극곰 정도 떠올리고 투발루가 몇 년 뒤에 잠긴단다 뭐 이 정도. 그래서 크게 내 문제로는 인식이 안 되고 지구 어쩌지 뭐 이런 거 이 정도 생각하는 딱 고만고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여기 나오는 이 단어를 모두 알고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3, 4년 사이에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둘인데 한 명은 제 딸아이고 한 명은 딸아이 친구입니다. 2019년 가을에 얘네들이 중3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왔더니 상자를 슈퍼에서 잔뜩 얻어 주워와가지고 뜯어서 피켓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직은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화학이 전공이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학의 한 끗 덩어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산화탄소의 반감기가 수백 년에 이르는지도 몰랐습니다. 과학 교과서에 지구온난화 파트가 있기도 합니다. 아이가 피켓팅을 준비를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이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이의 고민은 이미 깊을 대로 깊어져 있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말릴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바른 말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걱정은 되지만 그걸 어떻게 뭐 억누르거나 제재를 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이 학교 코앞인데 그래서 딱 그 등교 시간 맞춰서 학교 가는 아이가 어느 날 30분 일찍 잠들 일찍 깨어나서 학교 등교를 하고 아침마다 이 나이 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튀는 아이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자발적으로 튀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침마다 비 오는 날 빼고는 겨울방학 할 때까지 하루 이틀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행동 반경이 커지더라고요. 이제 울산 대공원 앞으로도 진출을 하고 주말마다 이것도 거의 시험 기간 이런 거 상관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학 때는 시청 앞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은 알고 계시니? 전교조 선생님이 시킨 거니?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하지 그래. 뭐 이러면 대학 가는데 가산점이 있니? 뭐 이런 말도 듣고 시청 앞에서 들었던 말이 제일 황당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기특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황당했는지 몰랐는데 그냥 어른이 칭찬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집단은 어떤 행정적으로 이제 시민의 어떤 그런 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마치 노사관계로 따진다면 사측에 대고 와서 항의를 하는 건데 그걸 항의하는 노조원을 기특하다고 하는 사측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들 일 똑바로 하라고 집회를 하는데 그걸 기특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공무원의 정서 너무 실망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우리 아이 이러면은 단어 속에 좀 낮춰보는 어른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한 그냥 한 사람으로 그때부터 아이를 이제 자꾸 아이라는 말을 쓰네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서울에 지금 서울이거든요. 결석 시위도 참여를 하고 활동을 밤마다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2020년에는 급기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거 아직 진행 중이고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녹색성장기본법이 그걸 해친다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옥스퍼드 영국 사전에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열이라는 단어가 등재됐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너무 말랑하고 지금의 이 심각한 상태를 반영할 수 없다. 지구가열이 맞다.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한 지구가열로 단어를 바꿔 불러야 될 만큼 위기에 왔다는 걸 제일 여론을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큰 걸 골라라고 하면 우리가 매년 자주 겪고 있는 기상이변의 어떤 현상 이겠지만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아이들은 저 아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포, 배신감 이런 목소리를 외쳐도 움직이지 않는 무력감 그래서 앞전 IPCC에서는 기후불안이라는 게 정식 논의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기후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막연히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분노도 생기고 분노는 행동을 이끌고 뭐 제대로 알면 사랑도 하게 되지만 제대로 알면 화도 나겠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제가 참가하는 독서클럽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에서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기후위기 집중 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 다른 2 독서클럽에서도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책은 다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제일 탑을 꽂아라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와 조천호 선생님이 쓰신 파란 하늘 빨간 지구입니다. 이 2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그래 조금이라도 뭐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행동 동력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읽었던 책들도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책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레타 툰베리의 엄마가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기후행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지탄도 받고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냥 간단히 나온 행동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인수공통전염병 저 책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나온 책인데 코로나 때문에 역주행을 하면서 대박이 난 책입니다. 되게 책이 잘 쓰여져 있고 저 책을 보면 우리 기후위기와 우리 지금 코로나도 연결된다는 걸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꾸 선을 넘는 거죠. 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제일 읽은 책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여태 모르고 있었구나.
되게 많은 반성도 되고 놀랍고 화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꼭지를 옮겨왔는데 화석 연료기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안 돼, 돈이 많이 들어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미국 기준인 것 같은데 IMF에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얼만큼 보조금이 들어갔는지를 했는데 굉장히 돈이 상상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를 빼고, 그래서 IPCC 회의에서 이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그래서 없애겠다. 그럼 이 돈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쓰인다면 조금 더 해결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나오미 캠벨이라는 작가가 5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에너지 문제가 있는 곳에 인터뷰를 하고 해서 정말 발품 팔아서 만든 책인데 그게 그대로 다큐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각종 환경영화제에 이렇게 상영이 됐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이걸 그냥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90분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책보다는 되게 많이 줄였던데 책을 다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들 한번 봐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조천호 선생님 이 책 정말 좋고요. 책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유튜브에 조천호를 치면 정말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조천호 선생님을 만난 분, 안 만난 분. 만약에 만난 분이라면 한 번만 만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울산에도 벌써 수차례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가 돌이 모자라서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화석연료는 있지만 끊어야 된다.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이거는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되게 잘 나온 책이고 제목이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이 소설에 되게 이 표지의 아이가 굉장히 섬세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학교에서도 그냥 대놓고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민한 아이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공감 능력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은 고통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아이 보고 왜 예민하냐고 물을 게 아니라 니네가 왜 이렇게 감수성이 없는지, 이런 세상에 아직도 낙관론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동의합니다.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발전 비율이 낮은가, 왜 그런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싸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싸지지 않는가. 그리고 기후위기의 기후 재앙 수준입니다. 신호는, 경보음은 어디서든지 여기저기 막 들려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그냥 산불 쳤습니다. 사진만 봐서는 어느 동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호주 산불입니다. 호주 산불 피해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코알라가 탔습니다. 그냥 선체로 탔습니다. 2019년 가을에 발생한 산불이 무려 6개월 동안 불이 나서 2020년 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큰 면적이 불에 탔고요.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었고 코알라도 10,000 마리 이상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산불도 되게 오랫동안 불이 났죠. 요거는 국정감사에 올라온 질의 내용입니다. 강원도가 계속 산불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 제목은 재산 피해만 이렇게 뜨는데 강원도 산불이 더 심각한 거는 이 기사는 끝까지 읽어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던데 강원도에 발전시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압 송전탑도 되게 많은데 그 선로나 이런 데가 지나가는 곳에 산불이 나는 거는 보통 다른 곳에 불이 나는 것보다 몇 배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홍수, 장마 이런 거에 쳤더니 또 많은 기사들이 뜹니다. 저는 사람은 피해를 입은 줄 알았는데 책도 이렇게 서울대 도서관에 가장 더운 20년은 최근 22년 안에 발생했다. 그리고 가장 더운 10년은 모두 1998년 이후 발생했다. 그래서 가만 이 자료를 접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은 태어나 보니 기후위기고 태어나 보니 코로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행한 세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뉴스가 이거죠. 모두 다 경악하게 했던, 그래서 기후위기의 실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반지하주택에 있던 여성 3인 가족이 이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가난, 장애, 여성, 아동,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이런 피해는 가장 낮은 곳에 이렇게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고, 사고가 난지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대책이 막 쏟아집니다. 깜짝 놀랐는데, 대책이 반지하주택 없앤다가 대책입니다. 반지하주택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반지하주택에 살면 불법 생활자가 될 것 같아요. 조준호 선생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이런 거, 우리 이 지역이 보리와 밀의 원산지고 아주 비옥한 토양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가뭄이 14년 동안 들었답니다. 14년 동안 가뭄이 들면 먹을거리가 없고 당연히 삶이 팍팍해지고 그게 내전으로 이어졌답니다. 2011년 내전이 발생한 원인이고, 2011년 발생한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유럽에 대거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기후위기다. 그리고 How many earths, 제가 영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런 지구가 몇 개 필요할까요? 우리는 중국 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살면 지구가 2.2개 필요한데 우리나라처럼 살면 3.3개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준의 탄소 배출량 순위 이 표도 지금 2020년 배출량이 중국이 1위입니다. 이게 통계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중국이 제일 나쁜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9위까지 조사되는데 제일 꼴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누적 배출량 보셔야 되고 인구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1인당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제일 많은 상위 4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는 42% 정도 되는데 온실가스는 한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따지면 중국이 그렇게 1위는 아니다. 그래서 배출 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합니다. 한번 잠깐 꺾였을 때가 IMF 때라고 합니다. 공장 가동이 줄었던 거죠.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추세 보면 0을 기점으로 다른 그래프 4개는 밑으로 마이너스 줄였다는 뜻입니다. 2000년 대비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47%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지역 에너지 현황지도 이쪽 동해권은 각종 발전소에 꽉 둘러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이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원전이라든지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발전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송전탑으로 송전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소규모로 점점 내가 필요한 그 에너지는 내가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겨레신문 만평에서 본 건데 이게 내가 사는 꼬라지구나 싶어서 한동안 카톡 프사로 해뒀던 겁니다. 그래서 바깥은 회색인데 나 혼자 지금 에어컨 틀고 빵빵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벽에 둘러차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대학생이 했다는 말인데 되게 진리죠. 당신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IPCC 회의를 원래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기준 2도씨를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5도로 더 내려야 된다는 결정을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회의인데
이거를 국제면에 이렇게 싣고 큰 회의를 유치했다. 뭐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이 회의의 의미 뭐 이런 거는 크게 보도되지 않고 2019년, 202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되고 했는데 실제 실행해야 되는 행정 담당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 많은 선언식을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 비상선언. 뭐 이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초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모여가지고 비상선언을 했답니다. 교육감도 모여서 선언합니다. 선언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읽은 책 중에 마음에 닿는 구절을 마지막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망했어 그냥 이대로 살래 라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모든 것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첫 영상의 노래 만든 아이의 두 번째 노래를 듣고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개선되고 있다는 착각,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 마음의 위안을 찾는 행동, 마주하지 않는 진실, 거대해서 말과 의미를 뱉는 자들 사이에서 더하기 빼기 스치는 진실을 잃지, 위험한 망상을 해결책이라 구원자가 되려 하지. 무한한 성장이란 허황된 거짓을 뱉네. 경제가 성장하면 더 좋은 거라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 모두의 삶이 나아지고 있나. 문제를 연결짓지 못하는 편협함, 분리 단절, 비틀린 세계를 유지하며 누군가의 삶을 박탈하며 모두가 혼자 뭉치지 못하게 쓸쓸히 죽어가게. 시작을 부끄러움으로 시작했는데 많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이 부끄러움을 행동의 동인으로 삼아서 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 이야기 꺼내는 게 되게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돌아오는 반격은 이런 겁니다. 너는 뭐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바이든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세계 지도자 중의 한 명인데 바이든이 전용기 탄 거로 욕 얻어 먹습니다. 제가 비건인데 그럼 채소는 뭐 고통을 안 겪고 이건 대화를 하자는 태도가 아닌데 이런 반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상대의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너무 나무라지 말고 그렇게 주변을 살살 꼬드겨서 같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라도 한번 해봅시다. 부끄럽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폐허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폐허에 이제 건설하는데 전 생애를 바치셨는데 저희는 그 건설된 폐허에서 번영만 누리다가 우리 후대들한테 쓰레기만 물려주는 건 아닌가. 그래도 우린 살아야 되겠죠? 바람의 소리를 닮은 팸플릿 연주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울린 팸플릿 동호회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면 할수록 리버스 오브 바빌리온 이라는 두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바람의 소리를 닮은 이 펜플룻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어울림 펜플룻 동호회입니다. 이 악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저희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오늘 이렇게 인문학 콘서트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잘 어울리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음악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